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회생 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입니다. 최근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많이 올랐는데요. 담보 풀로 받아가지고 집을 산 분들이나 아니면 주택 구매하고 나서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은 분들은 요즘 이자 감당하기가 많이 힘들죠. 특히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또 다른 빚도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런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이자 내는 게 감당 안 되는 분들은 정말 고민 많을 텐데요. 오늘은 제가 주택담보대출 감당 안 되는 분들을 위한 빚정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에서 하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도 정리하고 내 재산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 제도들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, 개인회생은 내가 매달 버는 돈에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남는 돈을 3년간 내고 나면은 나머지 빚은 다 없어지는 거고요. 개인 파산은 내 재산을 다 정리해서 빚쟁이들한테 다 나눠주고 한 방에 모든 빚을 다 탕감받는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, 아니 집도 있는 사람이 회생파산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해?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물론 빚보다 재산이 더 많으면 회생파산이라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집이 있어도 담보대출이 많으면 그 대출금만큼은 재산에서 다 빠지는 거라 가지고 회생파산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. 사람들마다 처한 사정이 다 다르니까 각자 상황에 맞는 해결법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는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받쳐줘서 담보대출을 빼고도 집을 팔았을 때 남는 돈이 있는 경우입니다. 이럴 때는 힘들더라도 집을 팔 때까지는 담보대출 이자를 내면서 버티는 게 좋습니다. 우선 급매로라도 당장 집을 팔아서 담보대출을 먼저 갚고, 그러고 남은 돈은 전세보증금으로 해가지고 전셋집을 구한 다음에 회생파산에 들어가면 됩니다. 이게 엄청 중요한 이야기인데요. 회생파산에서는 전세보증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만큼은 내 재산에서 빼줍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회생파산을 하더라도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 돈만큼은 재산으로 안 보고 무조건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주택으로 들고 있으면 다 날릴 돈을 전세보증금으로 돌려가지고 지키고, 나머지 빚은 회생파산으로 다 정리를 하면은 재산도 지키고 빚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. 소액보증금은 지역마다 다 다른데, 지방은 적게는 한 2천만 원에서 한 많게는 4,300만 원까지, 서울은 한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회생파산 신청 들어가기 전에 집을 무조건 팔고 전세를 구해야 하는데요. 그러니까 집이 팔릴 때까지는 담보대출 이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서 은행 경매가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다른 신용빚들도 연체가 안 돼야 돼요. 만약에 신용대출이나 카드값이 연체가 돼가지고 집에 압류나 가압류라도 붙게 되면 사실상 집을 못 팔립니다. 집을 사는 사람이 압류, 가압류까지 다 떠안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집을 아무도 안 사는 거죠. 이럴 때는 시세보다 싸게 해서 급매로라도 빨리 파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. 어차피 비싸게 팔아봐야 나중에 회생파산에서 소액보증금에 해당되는 그 돈 말고는 다 법원에 토해내야 되니까 비싸게 파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. 이렇게 집을 다 정리하고 나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에 들어가면 됩니다.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직장이나 사업장이 있어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분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,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는 분이라면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보증금만큼은 재산으로 살리고 나머지 빚은 싹 다 정리하는 거죠. 두 번째는 이미 집값이 너무 내려서 집을 팔아도 담보 빼면 남는 게 없거나 심지어 담보대출금도 못 갚는 경우입니다. 이럴 때는 담보대출금도 차라리 안 갚는 게 낫습니다. 계속해서 대출 이자 내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. 이럴 때는 집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바로 개인회생 파산을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. 회생파산 신청한다고 해서 내가 살고 있던 집에서 바로 쫓겨나거나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. 회생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담보대출을 안 갚아도 보통 은행에서 회생인가라는 게 될 때까지는 경매를 안 넣습니다. 그리고 이미 진행되던 경매도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나오면 인가 때까지는 다 중단이 되고요. 신청해서 인가까지가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그 기간까지는 경매 진행이 안 되니까 담보대출을 안 내고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대출 원금 이자만큼의 돈을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개인회생 인가 이후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나중에 낙찰돼서 집에서 나가야 될 때까지 또 한 1년 이상은 걸리니까 그때까지도 또 계속 그 집에서 살면 됩니다. 그러면 한 대략 2년간 그냥 그 집에서 대출이자 원금 다 안 내고 그냥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경매로도 다 못 갚고 남는 돈은 회생을 통해 가지고 다 탕감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개인 파산도 마찬가지로 집이 이제 경매로 낙찰될 때까지 대출이자 원금 다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살아도 나중에 빚이 다 탕감이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.
아무 대책 없이 매달 돌려막기로 대출 원리금만 갖고 있다가는 빚만 계속 늘어날 뿐 집에서 아무것도 건지지를 못해요.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면 집을 무작정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얻을 수 있는 재산은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나머지 빚은 다 탕감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도저히 빚을 다 못 갚겠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리고 회생파산을 알아보는 게 낫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법무부인 김현파토너스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